자, 2부입니다. 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주목하는 26년 핫한 AI 관련주. 자, 1부에서는 아리스턴 헥토스와 시놉시스가 중복이어서 먼저 체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자, 구글입니다. 제가 요즘이 아니죠. 올 초중반부터 구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와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언제입니까? 영상이 하도 많아서 자, 3개월 전에 구글 로켓 발사 저평가라는 썸네일로 했는데 아직도 189조회수밖에 안 나오는 이 슬픈 현실. 아직도 안 본 사람들이 있다면 보시라. 봤어도 또 보시라. 뭐 때문에 동길이 애플을 제끼고 엔비디아를 제끼고 구글을 0순위로 잡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 토스 차트인데 이거 영상을 찍을 때 그어놓은 선인데요. 3개월 전, 자, 1, 2, 3, 4, 이거 9월달이죠. 자, 9월달에 얘기했을 때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하방 라인들만 체크를 해줬죠. 왜냐면 위에는 새로운 세상이니까. 위에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솔직히 저는 26년도를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자, 이 TPU 사건 때문에 그랬죠. 이 TPU 사건이 커지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갭 조정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하방 라인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그러면 제 영상 보고 들어가셨어도 이미 이만큼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높다고 비싸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갈 라인만 알고 있어도 제 말 듣고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벌써 수익이에요. 네? 벌써 10% 가까이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하방 라인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만 자랑질하고 그럼 나 오늘이라도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모으세요. 모으시면 되는 거고. 자, 모으는데 내가 비중을, 그러니까 매일 모으기를 해요. 매일 모으기를 하는데 내가 비중을 오늘 정찰병 보는 거고 뭐 매일 모으기를 하고 하는데 비중을 그럼 언제 실으냐. 자, 일단 1차적으로 주봉을 봐도 이 11월 말에서 이 12월 말쯤 셋째 주 넷째 주에 이때 갭을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갭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도 갭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도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하방 라인은 지금 그런 것 중에 제가 오죽하면은 보이시겠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 선 추세까지 제가 추세 라인까지 정해줬어요. 물론 이 추세 라인은 지금 뛰어넘어서 더 높게 올라가긴 했지만 얼마나 강조를 하고 싶으면 제가 웬만하면 귀찮아서 추세 라인 안 그어드리는데 추세 라인까지 그어질 정도로 애착하는 종목을 알려줬는데도 구글을 쳐다도 안 보고 국내 주식만 보고 징징댄다.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잔소리 그만하고 일단 이 갭을 메꾸러 와서 지금 또 반등 중입니다. 자, 얘는 다른 컬러로 자, 그린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301달러 그리고 284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직접 그려보시고 비교하셔도 좋고, 얘는 뭐냐, 직접 그려보시고 비교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따라라도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에는 물량 태우고 이 정도에는 매도하고 이 정도에는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플랜을 좀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라인이 되게 애매하네요. 자, 일단 지금 대충 걷어요. 지금 기존에 그었던 선에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또 기준선을 그어드렸어요. 그어드렸는데, 자, 보시면 일단 지금 이 마지노선이 이 최근 상승 밴드, 이 밴드를 새로 만든 거죠. 이 밴드를 새로 만들어서 이 상승 라인에서는 지금 여기 이 밴드잖아요. 이 밴드, 지금 이 밴드에서 이 밴드로 점프했잖아요. 이 점프한 공간에 기준선을 긋기가 애매하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물론 여기다 사이사이다 그을 수도 있지만 여기를 비워놨다는 건 언제든 여기 가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25달러에서 200달러 이 사이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지만 이 9월달에 이 장대 주봉인데 이 장대가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두시고 비중을 태우실 거면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이 박스권, 저 라방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박스권을 안 뚫을 수도 이 박스권이 안 깨질 수도 있지만 깨졌을 경우 이 밑에 밴드와 이 사이에 있는 이 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틈을 만약에 내려왔는데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태우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하방 밴드까지도 본다 하면 그냥 천천히 모으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밴드, 지금 260달러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녹색 선 중에 이 3개,
최소 3개, 맥심 4개까지 이 4개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이 또 신고가를 쓸어 갈 건데, 근데 혹시 깨지게 된다면 여기 틈을 한번 확인하고 반등할 수도 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구글의 제일 큰 리스크는 소송이에요. 이 소송이 아직도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이슈로 조정의 빌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아 가시면서 하셔도 충분하니까는 길게 보자고요. 저는 얘기했다시피 이 AI를 정말 제일 잘 쓸 것 같은 기업이 구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제미나이나 이런 거, 뭐 바나나, 뭐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 뭐 이런 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구글에 꽂히게 된 게 작년인가 올 초에 등산을 하면서 유튜브를 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 의학 쪽, 이런 암세포 뭐 이런 거, 이런 의학 쪽, 바이오 쪽에 노벨상을 받은 그런 유명한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좀 대거로 영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AI가 갈 방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지금 많이 쓰이는 게 바이오예요.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뭐 세포 분열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 분야를 예전엔 일일이 사람이 그걸 다 체크하고 해서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이 AI로 하잖아요. AI로 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대요.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좀 더 구글을 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클라우드를 떠나서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뭐 리스크 소송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바이오 분야, 이 의료 AI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나중에 크게 한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측? 아무튼 우리 주식은 항상 미래를 먹고 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사람들, 왜냐면 결국에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AI랑 대화하고 로봇하고 뭐 핸드폰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수명이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수명이에요. 돈이 엄청 많으면 뭐예요? 오래 살아야지. 네? 오래 살아야지 그 돈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수명에 대한 이 부분, 그러니까 즉 아프지 말고 뭐 병 걸리지 말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결국엔 돈의 흐름을 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바이어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를 AI가 다 만들어준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10종목이 넘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이 구글 얘기로도 이렇게 하면 언제 하죠? 어찌됐든 그래서 영순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좀 긴 시계열로 내가 노후 대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저는 뭐 테슬라 2, 3불 때 산 사람들, 엔비디아 5불, 2불 때 산 사람들, 부럽지 않은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단도 잡았고, 저는 꾸준히 모을 겁니다. 지금 뭐 토스가 지금 평단이 뭐 $105인데 지금 모든 계좌에 구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평단 분리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하거나 큰 하락이 나올 때쯤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평단을 분리해 놓는 게 훨씬 비중 모으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한 계좌에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종목을 해야 되는데, 자, 구글로 지금 10분을 날려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부컴이요. 자, 부컴이 많이 빠졌으니까 부컴을 볼게요. 자, 부컴도 제가 이때 상승하기 전에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때도 부컴도 참 친절하게 추세선까지 그어드렸어요. 근데 부컴은 이 추세선, 맨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정 핑계입니다. 왜냐면 이 파란색 추세선 위에 이 부분이 지금 밴드예요. 이 밴드를 아직 깨지는 않은 거예요. 이 밴드를 깨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제가 그어놓은 두 번째 추세선 이쪽에 기준선 이 라인에 오면은 그때 걱정해도 되니까, 아직 저는 부컴이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주봉으로는 이 정도 체크해놨으니까 일봉으로 볼까요? 자, 일봉으로 체크를 하면, 자, 똑같아요. 얘도 이 일봉으로 9월 4일하고 9월 5일날 갭 부근을 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 갭을 확인하러 온 것 뿐이에요. 아직 큰 하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갭이 있으면 항상 거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핑계가 됐든 한 번쯤은 두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 기준선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갭 부분에 왔으니까, 자, 그린라이트 똑같이 녹색으로,
얘는 조금 높일게요. 자, 좀 높여서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결국엔 이때 12월 11일 날, 12월 12일 날 개파락을 했죠. 이 개파락이 큰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올라서야, 그래야 찐반등이고 또 시고가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갭 바닥은 체크하러 오긴 왔었어요. 왔다가 지금 약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여기 갭 부분 고점이 380달러니까 375, 380, 375, 380 여기를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전고점 신고가를 뚫으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로드컴도 시결 길게 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구글의 칩을 약간 독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담당하는 애가 브로드컴이에요. 구글이 잘 되면 브로드컴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둘이 약간 깐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자, 아마존존존존이 얘도 최근에 하락이 나왔죠. 자, 아마존도 다 체크가 돼 있네요. 자, 또 해제. 자꾸 해제해서 미안한데, 자, 보면 이것도 그때 영상 찍으면서 기준선을 그어줬겠죠? 자, 그 기준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하방 밴드 208, 여기 193 이 하방 밴드 안 오고 여기서 지지해주고 또 고무줄 놀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을 자꾸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밑에까지 계획을 짜놨으면 지금 걱정할 단계가 1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중을 늘리면 늘렸지. 그래서 토스에는 평단이 97달러니까 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다른 평단을 잡았죠. 자, 그래서 자, 아마존도 결국에는 아마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주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쇼핑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 평단을 잡았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보고 잡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빠졌거든요. 지수 자체가 밀린 것도 있고, 이유야 갖다 붙이기니까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때 10월달 저점이 211달러거든요. 알람을 211달러. 211달러만 안 깨지면은 하향 추세는 아닌 것 같으니까 211달러에서 208달러 이 사이만 안 깨지면 하향 추세는 아니니까는 지금 접근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전제는 일단 미국 지수, 나스닥이든 S&P든 얘네들이 계속 우상향을 간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을 해드리는 거고, 주봉 월봉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제 평단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막말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인플레가 만약에 다시 꿈틀대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그래서 제가 자꾸 자산 배분 해놓으라는 거예요. 주식만 보지 말고 채권 아니면 원자재 아니면 신흥국가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60선까지도 이 지금 제가 그어놓은 선들이 깨질 경우 그러면 이 60선까지도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 4월달에 트럼프 빔 때도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지도록 냅두진 않을 건데, 근데 혹시 모르는 것도 예상은 해놓자, 대비는 해놓자 이거예요. 자, 아마존 받고, 자, 그리고 파운드리 대장 TSMC. 자, 중국이 계속 원래 하던 훈련이긴 한데 계속 지금 대만 옆에서 깔짝깔짝 미사일 쏘고 전투기 띄우고 또 훈련한다는 핑계로 건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나면 안 좋지만 솔직히 이제 아무도 못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TSMC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TSMC도 이 월봉으로 보시다시피 재미없는 주식은 맞아요. TSMC는 거의 삼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겁고 재미없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24년도부터 야금야금 해서 계속 우상향 중이에요. 마치 지수처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좋아하는데 TSMC가 하나도 없다? 약간 어불성설이죠. 저도 평단이 낮은 건 아니고 저도 그래서 재미없는 주식이라서 그래서 평단이 낮거나 물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114달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 평단에서도 거의 3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갈 룸이 더 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고,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월봉으로 체크해도 되는데 주봉으로만 체크할게요. 얘는 솔직히 기준선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접근할 때는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다시 들리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TSMC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선 크게 빠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기적인 지지라인 보면 $270 정도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뭐 $210 정도도 연료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일단 거기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거나 거품이 빠지거나 뭐 버블 이슈가 되거나 뭐 해서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얘는 무빙 자체가 주봉으로 보셔도 뭐 거래량이나 무빙 자체가 그냥 약간 얘는 그냥 애플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모으는 분들이 모으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TSMC. 그러니까 결국엔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얘기한 것들 보면 결국엔 다 반도체 아니면 뭐 전력 이거요. 도어대시가 조금 새롭긴 한데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아, 나갔다 들어왔어.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플리어먼트. 자, 어플리어먼트도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데, 자, 어플리어먼트도 조용하게 강화내고 새로운 밴드를 뚫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놨어요. 물론 지금 최근에 약간 조정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을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밴드를 깨지 않는 이상은 크게 빠질 것 같진 않다라고 일단 보시고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몇 개 더 그리면, 다음 밴드 라인이, 다음 밴드 맥시멈 라인이 $114 정도, $214 정도 되네요. 거기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된다. 어플리어먼트는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얘도 어쨌든 반도체 시스템 이쪽이고, 전공정, 후공정 장비 중엔 1위고 전공정 장비 중엔 3위에요. 근데 이거 전공정 얘기를 하니까 또 하는 말인데, 제가 유료 멤버들한테 얼마 전에 랩 리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그 KLA도 있죠. 자, 이 랩 리서치, 랩 리서치가 생각해보니까 랩 리서치가 빠졌네. 자, 랩 리서치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VM이나 뭐 저거 원익 IPS, GST 뭐 이런 애들 좋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냥 보면은 이 수익률 상위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JMB는 약간 작은 종목에서 언급을 많이 안 해드리긴 했는데, 뭐 저스템이든 JMB 작은 종목에서 언급을 좀 많이 안 해주긴 했는데, VM이나 가스통, 뭐 오로스테크, 원익 IPS, 유니셈 뭐 이런 애들이 최근 수익률이 좋았고, 일단은 대장은 ASML이에요.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를까봐, 자, 반도체를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를 독점하고 있는 게 ASML입니다. 네덜란드 회사고요. 자, 이 ASML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는 거고, 금액이 상당합니다. 기계 한 대당.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 장비는 대장 ASML인데, 근데 이 랩 리서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유료 멤버들한테는 저번주가 저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우상향 중이에요. 지금 9월달, 그러니까 물론 이 4월달부터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이 9월달에 점프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우상향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정 그리고 이 랩 리서치랑 관련된 국내 주식들 몇 개 정리해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좀 관심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가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뭐 원익 IPS, VM 이런 애들도 물론 신고가를 다 한 번씩은 찍었지만 더 새로운 세상을 열 수도 있어요. 얘가 계속 열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얘기 드리지만 결국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예요. 미국 정보, 미국 주식 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을 팔로우 하면서 우리나라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제발 멍청하게 나는 국내 주식밖에 안 한다는 멍청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단기적인 지지라인, 얘는 조금 텀을 줄게요. 이 밴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0월 둘째 주쯤의 고점인 153불? 153, 154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돼요. 최근에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말아 올려서 신고가를 찍은 건데, 일단 이 부분,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밴드가 이쯤 131.5달러 정도 이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계속 우상향 추세긴 한데 혹시 이 추세가 깨질 경우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평단이 80달러인데 여기까지 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150불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 밑에가 131불이거든요. 그러니까 131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랩 리서치를 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전공정에 이제 시가총액 지금 4위에 있는 아까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JP모건이 얘기했던 자 KLA, 자 얘도 반도체 역사가 깊은 애예요. 주가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1243불이니까 얘는 왜 분할을 안 하는지 저도 항상 모르겠는데, 자 부담되면 소수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얘도 뭐 거의 반도체들하고 비슷하게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우상향 중이고, 난 분할하면은 얘 사고 싶은데 분할을 절대 안 하네요. 자, 어쨌든 자 기준선을 체크를 해보면 됐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냥 결국엔
지금 얘네가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애들의 거의 80%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접근할 거면 기본은 이거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속스, 여러분이 좋아하는 레버리지 속스리나 속스 이런 레버리지 말고 이 레버리지가 결국 추종하는 게 속스예요. X가 2개 있어야 됩니다. 이 X가 2개 있어야 돼요. 얘가 반도체 지수니까 얘를 모으는 게 훨씬 납니다. ETF. 이 개별주 다 상대 못할 거면 그냥 지수 모으는 거에 플러스 반도체가 업황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속스 ETF를 모으시는 게 좋아요. 결국엔 이 ETF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올랐다 내렸다를 하는 거니까요. 자, 일단 그래서 가격이 부담되는 KLA, 자 얘는 일단 이 정도로 잡고요. 일단은 저는 얘를 예전에만 샀다 팔았다 해봤지만 지금은 가격이 부담돼서 접근을 못합니다. 자, 일단은 조만간 아마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뭐 1400불 1500불 가면은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내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애가 아니어서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얼추 왔죠. 자 그리고 도어 대신 일단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세일즈포스도 재미가 없긴 한데, 자 세일즈포스도 자 티커는 CRM이에요. 재미가 없긴 한데 지금 제 평단이 226불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고점을 찍고 신고가를 찍고 반등인가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제 평단 지지하고 또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얘도 쉽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얘도 좀 변동성이 있어서 쉬운 종목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이 61선을 올라타야 되니까 지금 이 5월달에 295불, 그러니까 290불, 최소 290불은 넘어야 다시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 라인을 못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24년도에 고점을 찍기 전에 고비 라인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라인이 이쯤 약 317달러 정도, 317불 이 정도이고, 그 전에 매물대가 여기 24년도 4월 달쯤에 나왔던 여기 갭 부분, 이 갭 부분이 286달러.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좀 센 거예요. 뭐 이거 일목구름으로 보셔도 이 매물대가 센 거라서 올해 5월 달에, 그러니까 일단 이 24년 12월 달에 신고가 찍고 그리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하려다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쌍바닥인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밴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밴드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결국엔 이 매물대를 넘어야 된다. 이 매물대를 넘어야 다시 24년도 고점을 하는 거니까 얘는 좀 시기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일단 근데 저는 두 평단으로 나눠져 있어서 일단은 이 토스 평단은 건들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 240불인가? 240불 평단은 이 매물대를 또 만약에 실패한다면 걔 평단은 일단은 버리고 다시 잡든지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제 플랜은 그래요. 아무튼 자 CRM 세일즈포스는 이렇고요. 얘도 거의 소프트웨어예요. 얘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 얘는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 쪽이니까.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다 봤네요. 와 이제 2개 남았어요. 도어대시랑 GE버노바 2개 남았습니다. 자 GE버노바는 아시죠? 자 GE버노바는 없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GE버노바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고요. 그래도 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변압기 추종이 얘라고 보면 돼요.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빠지면 우리나라 전력 변압기도 빠지고, 얘가 오르면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왔다시피 전력 풍력 충전 사업 부문을 운영하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회사. 아무튼 그렇고, 도대체 이놈의 풍력은 갈 법한데, 자 트럼프가 죽어야 갈 수 있으려나. 자, 어쨌든 전력 에너지 신재생 이쪽 부분 1위입니다. 그래서 GE버노바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4년도 4월이니까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차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물론 출렁임은 있었지만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시황 설명이나 거기서 맨날 얘기해드리지만 GE버노바가 올랐다 내렸다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 변압기 이쪽 에너지 쪽이 출렁이니까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일단은 위에부터 기준선을 쳐볼게요. 지금 속으로 찔끔해서 나 없는데 몰랐는데 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알아가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 밴드는 535불?
530, 535불 여기를 안 깨지면 되고, 그리고 단기 지지선은 지금 648달러, 650불 정도? 650불 정도? 이거니까. 어쨌든, 뭐, 제가 전력 변압기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얘도 결국엔 시계열을 오래 봐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엔, 특히 내년에는 미국의 이제, 전력비에 대해서 이 부담감 때문에 여러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애들을 체크해 놓자. 자, 나나하이. 자, 아무튼, 지번호바까지 봤고요. 도어대시. 자, 일단 도어대시 가기 전에 지번호바 전력 에너지니까, 자, 체크해 볼게요. 자, 저는 또 모으고 있는 게 넥스트라 에너지인데, 이것도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전력 에너지 시가총액은 이렇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어느 나라 건데 ADR이지? 자, 아무튼, 토탈 에너지, 이튼, 컨스테네셜 에너지, 서던, 듀크 에너지, 내셔널 그리드 ADR, 아메리칸 일렉틱 파워, 샘프라 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있고 뭐 밑에 ETF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거. 환율이 높아질 때 이 코덱스 미국 S&P 유틸리티 이 전력이 유틸리티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괜찮네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종목 보면은 넥스트라 에너지, 콘스턴 에너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갑자기 눈에 띄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자, 아무튼 ETF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해드리는데 저는 그냥 일단은 지금 분할해서 싸진 에너지 ETF, 얘가 S&P 에너지 추종 ETF니까 그냥 얘를 모으시는 게 분할해서 가격도 싸졌고 얘를 모으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 옛날에 찍어드리고 이제 조만간 또 하나 찍을 건데 원유 회사들, 제가 관심 종목에 모아놓은 원유 회사들 영상을 예전에 한번 찍었었어요. 이거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게 제가 한창 그 원유 트레이딩 할 때 많이 건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원유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 다운, 미들, 업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정유, 뭐 정제, 뭐 채굴, 뭐 이런 거가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스트림이 나눠지는 건데, 근데 뭐가 됐든 뭐 탄소 배출, 뭐 재생에너지 뭐 다 떠나서 결국에는 아직은 석탄 석유를 버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유가가 오펙에 대해 공급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그 많이 빠진 게 기회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SLE 에너지는 이제 뭐 얘는 원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얘도 보시다시피 차트로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전고점이 2014년도 50.7인데 지금 이 30불, 그러니까 지금 제 평단이 토스는 36달러인데 이 지금 30불, 40불 이쪽 밴드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월봉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언제야? 거의 22년, 23년부터 계속 이 박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놀고 있다고 얘기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왜 놀고 있을까?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왜 놀고 있을까?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쪽에 전망을 좋게 보신다면 대표적인 SLE, S&P 추종 ETF, 미국 에너지 ETF 얘네를 모아라. 얘네 비중이 이거 분할을 해서 싸졌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 비중이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 필립스, 윌리엄 커머니스, 마라톤. 그러니까 아마 이 원유 회사 분석에서도 설명을 해주긴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얘네들도 있는데 캐나다에, 그러니까 거의 이 원유 채굴이나 이 원유 회사들은 캐나다에 많아요. 캐나다가 원유 강국이니까 캐나다에 회사들이 많은데 그 캐나다 중에 물론 캐나다에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요. 캐나다에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캐나다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되는 회사들 그리고 약간 중소형주들도 있거든요. 걔네들이 약간 좀 무빙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한창 단타 스윙할 때 걔네로 많이 재미를 봐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으니까 그런 애들도 한번 제가 이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보세요. 나중에 최근 버전으로 한번 찍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에너지는 그렇다. 결국엔 저는 시계로 오래 걸릴 뿐 이 변압기 쪽은 우리나라가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새놈 주목하고 LS1렉 계속 얘기 중입니다. LS1렉은 그록,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수한 그로크 말고 그록, 테슬라 X 그록, 그 그록하고 이 시너지 공시가 나오면 내년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빠그라질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근데 그록의 전력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엘렉이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렉을 계속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부분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또 이 전력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요.
자, 원래벌레 또 40분 됐어요. 자, 일단 이제 마지막 끝냅시다. 자, 도어대시를 왜 넣었을까? 골드만삭스는 도어대시를 왜 넣었을까요? 도어대시가 또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자, 저는 없는 종목이 없죠. 자, 146달러인데 최근에 이거 실적 때문인가 아무튼 조정이 좀 크게 나왔어요. 11월 달에.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월봉상 여기 지지해주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도어대시 일단은 주요 산업 음식 배달 플랫폼 시가총액 2위에요. 자, 1위는 그랩, 2위는 우버, 그 다음에 도어대시에요. 우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랩이야 작은 종목이니까 그렇대지만은 우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도어대시를 뽑았으니까 자, 도어대시를 봅시다. 자, 일단은 도어대시가 뭐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뭐 우버도 그렇고 자, 리프트도 그렇고 얘네들이 고가를 찍고 조정이 좀 나왔어요. 거의 차트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버는 자율주행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그렇다고 하지만 도어대시도 어쨌든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차트만 봐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차트만 봐서 일단 뭐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선호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저도 그냥 약간 정찰 비중밖에 없는 거지 비중이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니어서 큰 밴드만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뭐 최근 저가 기준으로 해서 이 밴드만 안 깨지면은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결국에는 그 턴 시점이 아마도 4분기 실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가볍게 체크를 할게요. 일단은 뭐가 됐든 골드만삭스가 주목하라고 했으니까 뭐 도어대시가 또 뭔가를 개발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자, 1부 아리스타 네트워스 시노식스 해서 일단은 중복인 애들, 중복이라는 건 어쨌든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얘네들 먼저 1부를 찍었고, 2부는 나머지 애들 아마존, TSMC, 어플리먼트, 도어대시, 그리고 구글, 브로드컴, 세일즈포스, GE버노바, KLA까지 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26년 주목하는 AI 관련주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3부로 3부로 부정적인 얘네들도 해보고 싶지만 그냥 암은 나중에 암은 따로 한번 체크할게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암 관련된 책 심심하실 때마다 조금씩 읽어보시면 이 핸드폰의 역사와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역사, 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2번째 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목하는 얘네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섹터 크게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뭐 이제 뭐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이제 G번호가 들어갔으니까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게 합쳐지는 게 데이터 센터 이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AI 버블에 대해서 일축을 시키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는 두 회사의 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 참고해서 자, 26년도에는 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은 언제든지 이 옆에 이렇게 지금 조용히 듣고 있는, 원래 말 많은 사람들인데 조용히 듣고 있는 이런 방을 운영 중이니까 오셔서,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사람하라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뷰를 가르쳐 드리고 이런 기준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대비를 해놓자, 그런 부분이니까요. 갑자기 테슬라가 떠서 테슬라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모든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도 없고요, 계속 우하향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차트 자체가 그 심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심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심리를 잡아주는 게 제 목적이고요, 제가 이 방을 운영하는 목적이니까 오셔서 심리를 다스려 보세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내가 딱딱 이 기준에 맞게 내가 딱딱 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5% 3% 빠져서 징징댈 때 나는 언제 살까를 계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점을 잡았다고 저점을 잡았다고 좋아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언제 팔고, 그러니까 매수매도, 이 매수매도의 타이밍은 내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잖아요? 비상구가 왜 있겠습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어떤 이슈가 붙을지, 어떤 시황이 생길지 아무것도 몰라요. 특히 이 트럼프 시대에는 더 변수가 큽니다. 지금 제일 후달리는 건 내년에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관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거나 저희 트럼프 태클을 걸 경우 트럼프가 또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을 올 4월 이런 급락행위 나오지 말라는 법은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에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내가 더 좋은 평단에 더 많은 비중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비책을 그걸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참석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